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번 1, 2동 수유 2, 3동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명희 의원입니다. 항상 강북 구민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순희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최치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의 첫 번째 질문은 작년 하반기 때 질문드렸던 서울시립 강북 어린이전문병원 조속 추진에 관한 것입니다. 모두 알고 계시다시피 저는 작년 10월 하반기 구정질문 때도 같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서울시가 확정한 강북 어린이전문병원 사업이 돌연 중단된 것에 대해 보건소장님께 여쭈었고 서울시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 중단과 후보지 재물색에 대해 우리 구청이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뒤이어 올해 1월 26일 제가 대표 발의한 강북 어린이전문병원 건립 정상추진 촉구 결의안이 14명 구의원 전원 동의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제 곧 5월로 접어듭니다. 그 사이 우리 구청은 강북 어린이전문병원 건립 추진을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서울시에서는 그 사이 변화된 내용이 있습니까? 4월 11일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제22대 총선이 있었습니다. 저는 총선 기간 중에 놀라운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민들도 꼭 아셔야 하는 내용이기에 함께 자료화면을 보겠습니다. 4월 11일 총선에서 광진구 을 지역구에 출마한 기호 2번 오신환 후보님의 공약입니다. 시립어린이전문병원 유치가 광진구 2번 후보의 공약으로 걸려 있습니다. 선거 기간 중 광진구에 사는 저의 조카가 핸드폰으로 찍어서 보내준 사진입니다. 제가 이걸 보고 반신반의하여 오신환 후보 선거 공보물까지 찾아보았습니다. 다음, 분명 그분의 공약이 맞습니다. 제가 작년 10월 하반기 구정질문 때 분명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한 바가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님이 이미 확정된 강북 어린이전문병원을 잠정 중단시키고 대체 후보지를 재검토하는 이유 중 하나로 본인의 지역구이자 오세훈 시장의 부시장 출신인 바로 이분이 계신 광진구에 유치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소문이 그 당시에 이미 서울시에서 돌고 있다는 우려를 그때 제가 표명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미래의 일이기에 합리적 의심 수준으로 우리 구청에 경고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선거가 끝난 지금 명백해지지 않았습니까? 결국 합리적 의심은 사실이 되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오세훈 시장님이 이끄는 서울시가 공공의료 정책을 특히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담보로 정치적 정쟁화시키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최대한 양보해서 제가 순진하게 해석을 해서 광진을의 이 후보가 서울시와 전혀 교감이 없는 상태로 단지 후보 개인의 적극적 의지로 시립어린이전문병원 유치 공약을 냈다고 치더라도 다음 사진을 보시면 어떨까요? 광진구 갑에 출마한 기호 2번 후보님 공약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승패가 이리 가든 저리 가든 결국 광진구 유치입니다. 이렇게 정치해도 되는 겁니까? 제 눈에만 이상한가요? 그래도 유권자들은 올바른 판단을 하셨습니다. 아시겠지만 4.11 총선 결과 위 공약을 내신 두 후보 모두 안타깝지만 낙선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강북 어린이전문병원 건립이 예정대로 속도를 낼 거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강북구청은 우리 강북 구민들의 적극적인 의견을 서울시에 도달하게 해야 됩니다. 순진하게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고만 있다가 또 어느 구에서 빼앗아 갈지 모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강북 어린이전문병원은 새롭게 우리 구에 유치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구에 확정된 건립이 약속된 사업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당하게 우리 것을 지키고 서울시장이 정치적 힘을 바탕으로 타구로 넘기려고 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하여 저는 이 자리에서 구청장님께 강력하게 건의드립니다. 구청장님, 서울시장을 만나십시오. 강북 구의회의 결의문,
강북 구민의 염원을 담은 강북구 국회의원 당선자의 공약, 그리고 강북 구민의 건의서를 가지고 서울시장을 만나서 강북 어린이 전문병원 정상 추진을 조속히 해줄 것을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강북 어린이 전문병원 원활 추진을 위한 강북 구민의 서명운동 캠페인도 구청이 직접 나서서 추진하셔야 합니다. 저를 비롯한 정치권에서도 적극 협조하여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강북 구민의 건강권을 지켜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이천 수변활력 거점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우이천 수유교와 우이교 사이 도봉구 쪽에 수변 무대가 있는 곳 건너편이죠. 거기 뚝방에 우이천 수변활력 거점 조성 사업 안내문과 조감도가 걸려 있습니다. 바로 이 조감도입니다. 기존 우이천 산책로와 같은 높이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선형적 테라스를 만들어서 힐링, 휴식, 문화의 복합 공간을 만들고 전망 명소와 수변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인데요. 사업부서인 치수과에 사전 요청한 서면 질문 답변에 따르면 이 사업은 작년에 서울시 수변활력 거점 조성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서 시비 총 35억 원을 지원받아 전액 시비로 추진 예정인 사업이라고 합니다. 공모에 선정되어 시비를 확보해 오신 치수과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숙제들이 좀 아주 많습니다. 우선 전액 서울시비 공모 사업이면 기본 설계부터 준공까지 사업의 시행의 권한은 서울시에 있습니까? 강북구 치수과에 있습니까? 실시 설계 용역부터 준공 시 시설 운영에 대한 권한은 또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리고 건물형 테라스라고 명명된 해당 조형물의 용도와 기능은 무엇입니까? 그냥 단순한 멋진 산책로와 휴식 공간인지, 뭐 공연이나 행사 같은 거를 또 할 수 있는 공간인 건지 현재까지 제가 받아본 자료만으로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부근은 지역 주민들이 살고 있는 주택가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주 좁은 6m도 안 되는 일방 통행길 옆으로 요 골목이에요. 요 도로에 4층짜리 빌라가 쭉 질비해 있고 그 뒤로도 다 일반 주택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공간이 조성된다면 그것에 발생할 소음, 쓰레기, 다중이용 공간으로서 발생되는 각종 주민 불편 민원이 충분히 예상되는 곳입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본 의원이 당부드리는 것은 공사를 들어가기 전에 우선 충분히 주민 의견을 수렴하시고 예상되는 민원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설계에도 반영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이천의 벚꽃 시즌이 일주일도 안 됩니다. 그 기간 방문하시는 유동 인구로 인해 해당 지역 주택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은 아주 많은 고통을 호소합니다. 그래도 사시사철 항상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짧은 그 계약기는 주민들에게 양보하고 주민들은 참고 계시는 겁니다. 건물형 테라스 조성은 우이천을 이용하시는 주민들과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하고 어느 한쪽이 다른 쪽에 피해와 고통을 주는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불어 이 공사로 인해 우이천의 자랑인 벚꽃나무는 베어버리실 건가요? 본 의원은 벚꽃나무를 베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성 후의 운영에 대한 문제도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테라스 내부 공간의 용도와 구성, 컨텐츠, 관리 운영 방식 등 주민들의 욕구에 맞는 활용 방안이 먼저 나와야 원활하게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뭐 이렇게 시끄러운 공연이나 이런 거를 한다면 그 지역 주민들은 정말 힘들죠. 그리고 이 공사를 반대할 수밖에 없는 일이고요. 자, 본 의원의 당부를 꼭 새겨 들으시고 사전에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세부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먼저 지도를 보시면 삼양로 64길 32-20
옆에 강북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3년 전에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의 갑질에 시달리다가 자살로 돌아가신 경비 노동자의 사건이 계기가 되어 노동자 권익보호 증진을 위해 서울 12 지원을 받아 이 센터가 만들어졌습니다. 다음 사진. 근데 당시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추후 더 적절한 장소로 이전할 것을 전제로 부득이 지금의 이 외진 위치에 자리를 잡았고 가는 데만 일방 통행길이고 교행이 안 됩니다. 가다가 마주오는 차를 만나면은 다시 저 아래까지 백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야 돼요. 가본 분들은 다 아시죠? 예. 거의 여기는 노동자분들에게 상담하러 오지 말라는 사인을 주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고 노동 전문 기관을 공모하여 처음 3년은 민간 위탁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3년이 지났고 올해 3월부터 강북구청이 직영으로 운영을 전환하였습니다. 본의원의 우려는 우선 노동자 종합지원센터가 더 강화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그 기능과 역할이 축소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이전에 4명이었던 인력 구성을 3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마저도 시간 선택제 2명, 그리고 매년 1년마다 근로계약을 새로 해야 하는 기간제가 1명입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근로의 안정성을 지켜줘야 하는 소명을 가진 노동자 종합지원센터가 그 존재부터 이 불안정한 근로 환경에 놓여 있다면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이 센터의 위치는 사실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의 의미가 없습니다. 보통 타 자치구들은 지하철역이나 대로변에 찾기 쉽고 접근이 용이한 곳에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는 근로자들의 생활 패턴을 고려한다면 지하철 역사 내에 작은 공간이라도 한 공간을 임대해서라도 좀 센터를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4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진 우일영길입니다. 올해 3월 4일부터 예약 없이 우일영길을 방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하고 평일에만 시행되는 제도이지만 10년이 넘게 저희 구가 예약을 요구해온 사전 예약 없는 탐방이 시행되게 된 것을 환영합니다. 그동안 강북구청장님들의 노력과 강북구의회에서도 수차에 걸쳐 우일영길 개방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고 국회의원님, 시의원님들 모두의 각계의 노력이 좋은 결과로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진. 무엇보다도 우리 이순희 청장님이 첫날 다녀오신 걸로 신문에서 보았습니다. 이순희 청장님께서 그동안 북한산 국립공원 공단 측과 양주시 등과 꾸준히 관계기관과 협의를 잘 이끌어 주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우일영길 개방을 기점으로 북한산 국립공원의 관광 자원화에 새로운 국면이 열렸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작이 북한산 시민천문대 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이미 작년부터 우일영길 초입에 위치해 있던 802 의무경찰대 부지가 의경제도 폐지에 따라 이전이 되고 폐건물이 되는 것을 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경찰청, 기재부, 환경부, 서울시, 북한산 국립관리공단 등과 긴밀히 협의를 해왔고 해당 건물과 부지를 시민들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왔습니다. 이에 행정구역상 우리 강북구에 위치하고 우일영길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지에 북한산 천문대를 포함한 청소년 수련시설을 건립하여 천혜의 자원인 북한산 국립공원의 자연환경, 주변 관광지의 체험장, 놀거리, 먹거리가 연계된 생태문화 관광 거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 신성장 거점 사업에 공모하였습니다. 기획의 우수성, 유관기관과 적극적인 사전 협의 등을 거쳐 해당 사업이 서울시 사업에 선정되었고 서울시가 추진하는 동북권역 신속 추진 사업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성과를 내기 위해 애써주신 도시계획과 담당 직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지만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본 의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이 사업의 조건상 관련한 기관들이 많습니다. 국립공원공단 단독으로도, 서울시 단독으로도, 강북구 혼자서도, 환경부만으로도 결코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이 모든 관계 기관들의 사전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아주 세밀한 협의들이 협력과 소통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강북구가 우리의 역할을 잘 찾고 잘 중재해 나가는 과정이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당부하고 싶은 것은 강북구청은 어떠한 경우라도 강북 구민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폐쇄되어 있던 우이령길이 한정적으로나마 개방되기 시작한 것이 2009년부터입니다. 그리고 요 주중에 예약제가 폐지되기까지 15년이 걸렸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이제 전면 개방으로 가는 것을 목표로 그동안 군사시설로 닫혀 있던 북한산의 초입인 공간이 강북 구민의 품으로 되돌아오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민들의 의견이 그 복잡한 협의 과정 속에서 충분히 수렴되고 그리고 우리 구민들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공간으로 재탄생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강북구청이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